안녕하세요. 1차 형성평가 오늘은 문제풀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꼭 집에서 문제를 풀어보시고 이것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문제가 물리다 보니까 개념을 내가 이해하는 건 좋은데 문제를 좀 풀어보지 않으면 내가 정확하게 이해를 했는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좀 판단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꼭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번. 그림은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정전기 현상을 나타낸 것입니다. 가는 플라스틱 미끄럼틀에서 미끄러져 내려올 때 머리카락이 부스스해진대요. 왜 그래요? 지금 플라스틱과 미끄럼틀이 마찰한 거죠. 플라스틱과 내가 마찰한 거죠. 그러면서 마찰한 사이에서 마찰을 하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열이 발생을 하고 충분한 에너지가 공급되고, 그죠? 여기에 이제 어떤 물체가 있었습니다. 그죠? 둘 다 중성 상태였어요. 항상 모든 물질은 대부분 중성을 유지하려고 해요. 그런데 얘가 이제 여기 이제 전자라는 것들이 있는데 전자가 갈 데가 필요했던 거죠. 근데 갈 데가 없어요. 근데 이게 마찰이라는 계기를 통해서 갈 데가 생겼어요. 한쪽은 전자를 좀 잘 주는 경향, 한쪽은 전자를 받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마찰로 에너지도 생겼고, 그러니까 전자는 충분히 한 물체에서 다른 물체를 이동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물체는 이제 전자가 없으니까요. 그렇지? 플러스 1, 양전하를 띄게 되고, 여기는 전반적으로 어떻게 돼요? 플러스 2에다가 3개, 마이너스 1. 그죠? 중성이 이제 아니고, 얘는 양전하, 그죠? 얘는 음전하를 띄게 되면서 두 개가 전기력이 발생을 하는 거죠. 중성인 물체 사이에서는 전기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런데 전하가 지금 달라지면서 전기력, 특히 끌어당기는 방향으로 작용을 하게 된더라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한쪽에서 플라스틱과 나 둘 중에서 전자가 한쪽으로 이동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머리카락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뭐 머리카락이 플러스가 됐고 미끄럼틀이 마이너스가 됐다고 칩시다. 자, 그럼 머리카락 입장에서는 어때요? 머리카락이고 이게 나예요. 예쁜 얼굴. 그럼 머리카락 입장 가닥가닥 하다가 전부 다 플러스가 될 거니 머리카락 입장에서는 확 펼쳐지는 그런 느낌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사탕 포장지, 손, 이 두 개의 마찰에서 분명히 전자가 하나는 이동을 했을 것이고 하나는 전자를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끌어당기는 힘이 발생을 하겠죠. 자, 어쨌든 금속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에요. 지금 얘들 자체가 지금 금속이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원자가 이거는 좀 말이 잘못된 것 같아요. 원자 핵은 사실 움직이지 않아요. 얘는 사실 되게 무거워요. 전자의 무게보다 한 1800배 무겁기 때문에 이동하지 않고 그 대신에 전자가 이동을 하는 거죠. 자, 물체가 가진 양전하, 음전하가 달라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근데 이게 문제의 양보다 좀 종류라는 표현이 좀 더 나을 것 같긴 한데, 그쵸? 안 그래요? 문제가 깔끔하진 문장 자체가 막 좋진 않은데요. 그냥 여기서는 답이 이렇게밖에 없고 조금 더 정확하게 쓰자면 두 물체 사이에가 가진 전하의 종류가 달라서 그죠? 나타난 현상이다. 이게 조금 더 좋을 것 같기는 한데 그냥 여기서는 일단 답으로 봅니다. 그래서 문제가 사실 완벽하게 좋은 문제는 없으니까 항상 좀 보셔야 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자, 2번이에요. 마찰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 이건데요. 지금 가의 경우는 휴지로 비닐고지를 문질렀어요. 어떤 일이 벌어질 거예요? 한쪽에 전자를 줘서 그죠? 한쪽은 플러스, 한쪽은 마이너스가 됐겠죠.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 경우에는 끌어당기는 인력이 작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나의 경우는 휴지와 문질은 비닐고리, 휴지와 문질은 비닐고리였기 때문에요. 만약에 휴지에서 비닐고리 쪽으로 전자가 이동을 했다. 그러면 둘 다, 얘도 마이너스, 둘 다 같은 전하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경우에 발생한 힘은 청력이죠. 서로 밀어내는 힘. 그래서 답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상황을 잘 읽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마찰을 통해 전자가 이동해서 발생하는 것이 전기력이죠. 그죠? 3번은 정전기 유도입니다. 정전기 유도는 내가 마찰하지 않고도 전하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기 경우에는요, 대전되지 않은, 그러니까 중성 상태란 얘기예요. 그죠? 양전하 플러스 5라면, 음전하도 마이너스 5, 그래서 전부 다 합치면 0. 전기를 띄지 말아야 되는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지금 양전하를 띤 빨대를 갖다 댔어요. 그럼 어떻게 될 거냐면 이 얘는 이제 나름 알루미늄 금속이기 때문에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조금 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자유전자가 있고요. 이 자유전자가 이 플러스를 도와하겠죠. 그래서 빨대랑 가까운 쪽으로 이동을 하고 상대적으로 양전하는 움직이지 않지만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빨대가 먼 쪽에는 양전하가 분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얘들은 인력이 발생을 하고 넘어지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넘어지겠죠. 알루미늄 변화가 없다 아니고요. 넘어져요. 어디로? 빨대 쪽으로. 알루미늄 박에는 전하가 유도가 되는 거죠. 그죠? 유도. 근데 유도가 된다는 얘기는 사실은 빨대를 치우면 다시 얘는 자기 원래 상태, 중성 상태로 돌아간다는 것도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빨대와 알루미늄 박 사이에는 서로 끌어당기는 방향으로 전기력이 작용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답이 2번이 됩니다. 자, 이건 정전기 유도 현상이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얘는 이제 금속에서 일어난 금속에서의 정전기 유도지만 비금속에서도 가능하다고 했죠. 그죠? 가능합니다. 금속은 도체, 우리 전기통하니까. 비금속은 부도체라고도 표현을 하죠. 뭐 여기 누가 있어요? 플라스틱 뭐 이런 애들. 예를 들어 이제 우리가 풍선 천장에 붙인다 이거죠. 어떻게 해요? 풍선은 머리카락에 마찰시켜요. 그래서 예를 들어 풍선이 마이너스로 대전이 됐다. 얘 여기 붙어요. 어떻게 붙어요? 가까이 가면 벽은 콘크리트일 텐데. 그렇지만 어쨌든 이 안에는 핵과 전자가 있었을 것이고 얘 같은 경우는 자유전자가 있지는 않아요. 비금속 안에는 자유전자가 있어서 전자가 막 돌아다니는 건 아닌데 그렇지만 저번에 모형으로 봤죠. 대충 어때요? 마이너스가 다가가면 이 마이너스 입장에서는 최대한 좀 멀리 떨어져 있고 싶은 거죠. 그래서 궤도가 약간 모양이 길어지는 느낌, 궤도를 약간 좀 달라지는 느낌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쪽에 상대적으로 벽 쪽에는 플러스, 약간 이제 벽에서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마이너스가 유도되는 그런 어떤 전하의 치우침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풍선은 어떻게 돼요? 벽에 붙는 거죠. 참고적으로 내가 머리카락으로 막 마찰해서 만들 수 있는 이 풍선에 대해 만들어질 때는 전압은 5000V 정도 된대요. 되게 세죠. 근데 왜 감전이 안 돼요? 그건 이제 다음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실제적으로는 내가 이제 머리카락과 나를 이제 마찰시킨 거잖아요. 전자가 이동을 했겠죠. 어디선가 어디로. 그 이동한 전자의 양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러니까 총 전하량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래서 볼트는 5000V인데 실제로 이제 내 몸을 해칠 수 있는 에너지, 그건 에너지죠. 에너지 양은 작아요. 그래서 그래요. 근데 어쨌든 그렇다고 합니다. 5000V. 정전기에 대한 설명은 옳은 것은 O, 옳지 않은 것은 X를 하십시오. 서로 다른 물체를 마찰할 때 물체 사이에 원자, 핵이 이동하여 틀렸네요. 고쳐주세요. 어떻게 해요? 전자가 이동하여. 같은 전하를 띤 물체 사이에서는 서로 끌어당기는 가 아니고 밀어내는, 그죠? 청력이 발생하는. 전기를 띠지 않는 금속의 대전체를 가까이 가면 전자가 유도가 됩니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정전기가 유도되는 현상. 5번입니다. 다음은 전기력이 작용하는 예입니다. 서로 끌어당기는 방향과 밀어내는 방향으로 찾아주세요. 자, 기억. 양전하를 띠는 빨대를 전기를 띠지 않는 금속에 가까이 다져가면 이거 뭐예요? 정전기 유도 현상이고요.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 금속이 있다. 여기 양전하를 띠는 빨대가 가까이 온다. 금속이니까 자유전자가 있죠. 자유전자가 전부 다 이쪽 빨대랑 가까운 쪽. 플러스 빨대 너무 좋아. 상대적으로 플러스가 이쪽에 모여있는. 근데 전체적으로는 중성이긴 한데 지금 물체 부분적으로 봤을 때는 이쪽이 약간 마이너스, 이쪽이 약간 플러스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어떤 상황이 작용할 수밖에 없냐면 무조건 인력이죠. 그죠? 그래서 인력. 음전하를 띠는 빨대를 양전하를 띠는 금속에 가까이 가져가면 이거야 뭐 이미 대전체와 대전체 사이에서 작용한 힘이죠. 그죠? 전기력이 발생할 거고 당연히 여기서는 인력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이 경우가 지금 잘 보시라 했는데 빨대 두 개를 각각, 그러니까 휴지로 물질은 빨대야, 휴지로 물질은 빨대예요. 그쵸? 그러면 같은 전하를 뗄 수 있죠. 빨대 두 개는. 그래서 얘가 청력이 발생하는 예시입니다. 그래서 인력은 기억, 니은, 청력은 디귿. 재밌죠? 자, 마지막 서술형 문제입니다. 서술형 문제는 쓰는 연습을 하셔야 돼서 그냥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쓰는 걸 해볼게요. 자, 검전기입니다. 검전기 뭐에다 쓰는 거예요? 얘는 전기가 대전이 되어 있는데 어떤 물체가 전기를 띠고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대전이 되어 있는지의 여부, 대전이 되어 있느냐 안 되느냐 이거를 검사하는, 그러니까 전기를 검사하는 기구예요. 그리고 무엇을 활용했냐면 원리는 정전기 유도라고 하는 원리를 사용을 했어요. 자, 어떤 음전화를 띤 대전체를 가까이 갔습니다.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하면 이 금속판과 금속판은 사실 연결되어 있는 한 덩어리예요. 그런데 지금 마이너스가 다가오다 보니 이 금속을 구성한 자유전자들이 으악 마이너스 싫어 그러면서 전부 다 어디로 가요? 아래쪽으로 밀려 나간다는 거죠. 그럼 얘들 입장에서는 어때요? 마이너스와 마이너스끼리 있으니까 청력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벌어진다 이거죠. 그죠? 이렇게 벌어지게 되겠죠. 그걸 쓰시면 돼요. 자, 그래서 나름 써봅시다. 여기서 쓰라고 하는 거는 변화, 어떻게 금속밥이 변화되느냐, 그리고 까다기를 쓰라고 했어요. 일단은 상황부터 쓸게요. 반드시 쓸 필요는 없지만 검정기에, 그죠? 음전화를 그냥 이건 사실 필요가 없긴 하는데 또 이제 어떤 애들은 이걸 안 써요, 일부러. 근데 자기가 쓰다 보면 문장이라는 게 사실 말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문장을 웬만하면 귀찮아도. 왜냐면 우리가 앞으로 공부를 한두 해 할 게 아니기 때문에. 이 가져가면 정전기 유도 현상에 의해, 그죠? 이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야? 전자가, 그죠? 어디서? 금속판에서 방향을 하려면 어디서로 간다 그런 얘기를 써야 되죠. 금속 박으로 이동하여 금속 박에서는 사이에 밀어내는 거죠. 밀어내는 방향에 전기력이 작용하여, 이거 진짜 너무 잘 쓴 것 같아요. 박이 벌어진다. 아우 좋아. 마지막 봅시다. 정전기로 썼나요? 그리고 여기 있네. 금속판 썼나요? 여기 있네. 전자 여기 있네. 그죠? 전기력 만점입니다. 이렇게 쓰시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쓰시려면 자꾸 공부를 자꾸 쓰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자율적으로 공부를 하실 수 있는 분은 얘가 음전화가 아니고 플러스다.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까지가 이제 수업이고요. 일단은 이 문제는 한번 풀어보시고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 방학 때 이걸 공부를 미리 하시는 학생들이 있어요. 정말 착한 학생들. 그 학생들은 제가 아마 숙제로 나만의 해설서를 만들어서 써봐라. 그 말씀을 드렸던 것 같죠. 문제집 뒤에 있는 그 해설서처럼 내가 써봐라 이거였어요. 그거 쓰시는 분들은 저한테 사진 찍어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이거를 반드시 풀어야 되는 것이 필수 과제냐?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의 개념 정리를 위해서 해드린 거니까 필수는 아니라는 걸 꼭 명심하시고, 그래도 내고 싶다. 그럼 꼭 저한테 좀 자랑을 해주세요. 알겠죠? 수고하셨습니다.